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변압기 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변압기 모델링 세 번째 시간으로서 T형 변압기 모델링과 이상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감극성 변압기 중에서 전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로 유도 결합 회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결합 회로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1번에서 유도 결합 회로 변압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1번에서 T형 변압기 등가 회로와 이상 변압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도 결합 회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로 이론에서 자화 전류 혹은 자화 인덕턴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단순한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회로 이론에서 단순한 가정을 한번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전류 혹은 자화 전류 같은 친구들은 전기기기, 변압기 파트에서 제대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자 도립 전류 등등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는 합니다. 자, 그럼 유도 결합 회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1, L2. 자, 요 친구들 보이시죠? 자, 얘네는 1번 권선 혹은 2번 권선에 있어서 자기 인덕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M은 1번 권선과 2번 권선의 상호 인덕턴스를 의미해요. L1, L2, M이 유한한 경우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L1, L2, M이 무한대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경우는 우리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회로 이론, 유도, 결합, 회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넘어가지고 요 친구로 넘어오면 전기기기 혹은 회로 이론에서 정의하는 이상 변압기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전기기기, 실제 변압기 모델링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L1, L2, M이 유한한 경우에 결합 계수가 1인 경우 우리는 완전 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혹은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불완전 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요 경우를 2번이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K가 1인 경우 완전 결합을 뜻하고 이때 누설 자속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가 존재를 할 때 누설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오게 될 거고 요 자속은 전부 철심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자속이 반대편 권선과 100% 쇄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 가지고 다른 권선과 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하고만 쇄교하는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이상 변압기의 특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위상차가 특정 값을 갖게 돼요. 즉, V1과 V2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이 둘의 위상차가 0도 혹은 18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특정값 x 혹은 특정값 마이너스 x를 갖게 돼요. 즉 우리가 이상 변압기 혹은 전기 기기에서 변압기의 전압비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얘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위상차가 0도인 경우가 되겠고요. 자, 얘네는 위상차가 180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전압비가 계산이 되네. 그럼 전류비도 위상 차이가 안 나겠지? 혹은 180도 이상 차이가 나겠지? 자, 이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허나 실제 계산 결과 값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K는 1일 때 전압의 위상차는 0도 혹은 180도의 값을 갖게 되지만 전류 값은 계산에 따라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도 결합 회로를 풀 때 항상 전압 방정식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셔라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K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전압의 위상차는 역시 계산에 따라야 하고요. 자, 전류의 위상차도 역시 계산에 따라야 합니다. 즉, 전압의 위상차가 0도 혹은 180도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유도 결합 회로에 있어서 K는 1인 경우, 즉 완전 결합일 때를 뜻합니다. 자, 전압의 위상차가 0도 혹은 180도의 차이를 갖는 경우 V1, V2가 특정 전압비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유도 결합 회로가 전압비 혹은 전류비로 풀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유도 결합 회로에서는 전압 방정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압비나 전류비로 문제를 풀기엔 따져 주어야 하는 조건들이 존재하죠. 결합계수가 1이 되어야 하고요. 혹은 결합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전압비를 이런 식으로 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구한다 한들 다른 데서 쓸모가 없어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한다? 자, 전압 방정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L1, L2, M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K는 1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상 변압기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K는 1의 특징인 자, 요거 보이시죠? A 혹은 마이너스 A의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전류도 마이너스 A 혹은 A의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상 변압기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정이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전압비 혹은 전류비를 사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유도 결합 회로 케이스 1번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게 있죠. 회로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수동 규약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로 이론이 우리가 가장 맨 먼저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허나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회로 이론에서 우리는 회로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모델링을 해서 전압 전류를 뽑아낼까 라고 하는 것이 회로 이론의 기본 사상입니다. 자, 이러한 회로 이론의 기본 사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에 사고들이 갇혀 있게 됩니다. 좀 힘들어져요. 자, 그런데 장점도 있겠죠.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동 규약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동 규약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때 자, I1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것은 관심이 없어요. 즉, 자, 예를 들어 3A든 마이너스 7A든 자, 이러한 부호는 신경 써주지 않고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자,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요 친구가 저항이므로 수동소자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플러스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로 이론에서 수동 규약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도 결합 회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랑 동일한 논리를 갖습니다. 자, 우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 도트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전류의 수동 규약보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권선에 전류 아이온이 흐른다. 그럼 자속이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1번 권선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 1번 권선하고만 쇄교하는 친구죠. 자, 얘는 1번 권선에서 만들어져서 당연히 1번 권선하고 쇄교를 하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2번 권선하고도 쇄교하는 친구를 우리 파이2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측은 자, 이런 식으로 자속이 파이 1, 2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 말은 즉슨 2번 권선에서 만들어져서 1번 권선과 쇄교하는 친구가 될 겁니다. 당연히 2번 권선하고도 쇄교를 하겠죠. 자, 얘는 2번 권선에서 만들어져서 2번 권선하고만 쇄교하는 친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속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개념이 됩니까? 자, 누설 자속이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누설 자속이 됩니다. 이 누설 자속의 개념은 유도 결합 회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실제 변압기 모델링 할 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T형 등가 회로랑 실제 변압기 모델링을 했을 때 등가 회로 있죠. 자, 1차 측 저항이 있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얘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자, 실제 변압기에서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얘랑 T형 변압기 등가 회로에서 이 친구랑 뭐가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류 I1이 흘러서 1번 권선에 자, 이러한 역기전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L1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를 뜻합니다. 즉, I1이 흘러서 N1과 쇄교하는 자속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전류 I2가 흘러서 1번 권선에 자, 이러한 역기전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I2가 흘러서 N1과 쇄교하는 자속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랑 관련이 있는 자속은 파이 11 더하기 파이 21이 될 거고요. 자, 얘랑 관련이 있는 자속은 파이 1,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번 권선에서는 전류 I2가 흘러서 2번 권선에 자, 이러한 역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랑 관계가 있는 자속이 뭐가 될까요? 자, 파이 2, 2 더하기 파이 1, 2가 됩니다. 그리고 전류 I1이 흘러서 2번 권선에 역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자, 요 친구랑 관계 있는 자속이 뭐가 될까요? 자, 파이 2,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V1 전압을 구할 때 얘네 둘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왜 플러스가 될까요? 회로 이론에서 유도 결합 회로 상호 인덕턴스 부호를 정할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자속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관심이 없어요. 즉,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속이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 2번 권선도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자속이 이런 식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자속이 서로 더해지는 방향이 되겠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가 뭐가 된다? 자,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따라서 J-오메가 L1I1 더하기 J-오메가 MI2는 자, V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권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오메가 L2I2 더하기 J-오메가 MI1을 하게 되면 자, 2번 권선에 있어서 전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형 등가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T형 등가 회로는 뒤에서 바로 살펴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네를 그냥 단순하게 T형으로 변형시켜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적어 놓은 거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의 보호는 플러스가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변압기에서는 자와 전류가 1, 2차 권선의 전압을 유기하죠. 허나 유도 결합 회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부하 전류는 누설되어서 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돼요. 자, 얘네는 실제 변압기 모델링을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흐르는 I1과 I2는 자, 무슨 전류다? 자, 부하 전류가 돼요. 자, 그럼 T형 변압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형 변압기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압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V1은 J 오메가 L1 I1 더하기 J 오메가 M I2가 되고요. 자, V2는 J 오메가 L2 I2 더하기 J 오메가 M I1이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요 두 식을 변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얘 보이시죠? J 오메가 L1 I1에서 L1에다가 무조건 M을 차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을 자,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는 뭐를 더하면 되냐? J 오메가 M I1 플러스 I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 1번식이 얘네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번도 동일합니다. J 오메가 L2에다가 무조건 마이너스 M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얘랑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 J 오메가 M I1 더하기 I2가 돼요. 그래서 얘네를 만족하는 회로가 바로 요 친구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L1-M이 되고요. 자, 얘는 L2-M이 되고 얘는 M이 돼요. 그래서 자, 요 전압 방정식을 구하면 자, L1-M에다가 I1을 곱한 거죠. 그리고 요 친구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M에다가 J 오메가가 당연히 붙겠죠. 자, I1은 이렇게 가고 I2가 이렇게 가죠. 자, M은 I1 더하기 I2가 돼요.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V1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J 오메가 L2 마이너스 M을 하고 I2를 곱한 다음에 자, 플러스 J 오메가 M. 자, 여기에 I1과 I2가 더해져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1 플러스 I2가 되고 얘는 V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는 자,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랑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T형 등가 회로는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랑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T형 변압기 등가 회로는 유도 결합 회로에서 파생된 등가 회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T형 등가 회로는 이상 변압기를 가정할 때 정의될 수 없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 변압기의 정의 중에서 L1, L2, M이 무한대 자, 요 가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죠?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자, 정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 변압기를 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자,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게 바로 L1, L2예요. 얘가 바로 전압비가 돼요. 자, 그 말은 즉슨 무한대 분의 무한대를 해야 어떠한 특정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자, y는 4x가 있고요. y는 x가 있어요. 자, 1일 때 4의 값을 갖죠. 그리고 숫자가 너무 커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는 뭐가 되죠? 4억이죠. 그런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항상 4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이상 변압기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상 변압기 조건 중에 뭐가 있죠? 자, K는 1이라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즉 L1, L2가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은 무한대이며 K는 1이기 때문에 누설분이 존재하지 않고 철심의 투자율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V1은 J 오메가 L1 I1 더하기 J 오메가 MI2 아까 유도 결합 회로에서 정의한 전압 방정식을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2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V2를 자 변형을 할 텐데 양변에다가 J 오메가 MI1을 차감을 시켜주면 자 V2 마이너스 J 오메가 MI1이 되고요. 자 우변에는 이 친구가 사라져서 얘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I2만 남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J 오메가 L2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은 이 친구가 사라지니까 I2만 남게 되고요. V2 마이너스 J 오메가 MI1을 J 오메가 L2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됩니다. 자, 얘네를 어디에 대입을 할 거냐? 여기에 쏙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I2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1이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은 K 곱하기 루트 L1 L2가 되고요. 루트 L1 L2가 상호 인덕턴스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L1, L2, M이 유한일 때, 자, K는 1이라는 가정을 했고요. 자, L1, L2, M이 무한일 때, K는 1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유한하다 할지라도 K는 1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자, 전압의 위상차가 특정값, 즉, 0도 혹은 180도의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요 식을 한번 변형하도록 할게요. M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M에다가 루트 L1, L2를 쏙 집어넣게 되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M도 마찬가지로 루트 L1, L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J 오메가 루트 L1, L2를 곱하기 V2J 오메가 L2 자, 요런 식으로 하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J 오메가 제곱 자, 얘랑 곱하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루트 L1 L2 곱하기 I1이 되고요. 자, 분모에는 J 오메가 L2가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도 곱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그럼 요 친구가 1번이 되겠죠. 얘네는 여기에 있는 2번이 될 겁니다. 1번은 일단 그대로 요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고요. 루트 L1, L2 루트 L1, L2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L1, L2가 되겠고요. I1이 자 여기에 오고 J 오메가 제곱은 자 J 오메가랑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J 오메가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L2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L2, L2가 약분이 되니까 자 J 오메가 L1, I1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친구만 남게 됩니다. 자, J 오메가, J 오메가를 약분을 했더니 요 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V1이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1이라는 가정만 해도 V1과 V2가 자,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전압비 형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도 전류비로서 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상 변압기가 아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항상 전압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라 하는 거죠. 자, 요 경우에는 이상 변압기의 가정을 하기 때문에 L1, L2, M이 무한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V1 그리고
양변의 V2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변에는 자, 루트 L1, L2 그리고 분모는 L2가 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요 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L1, L2가 무한대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값인 권수비 혹은 전압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L1이 4x고 L2가 x일 때 x를 무한대로 보낸다. 자, 이 값은 4가 되죠. 자, 따로따로 봤을 때 x가 무한대로 가지만 b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값인 4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상 변압기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부호가 없죠. V1과 V2가 위상차가 0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전압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압을 이런 식으로 역기전력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면 뭐라고 했죠? 감극성 변압기일 때 전압의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위상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파악을 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상 변압기를 가정했기 때문에 전류도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1과 I2의 위상차가 정확하게 180도 차이가 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1차 권선의 전력이 자, 2차 권선에 고스란히 전달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바로 이상 변압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V1 곱하기 I1이 자, V2 곱하기 I2랑 완벽하게 동일해야 돼요. 자, 이 둘의 위상차가 0도 혹은 180도인데 자, 얘네 둘의 위상차가 45도, 36.78도 이런 식으로 날 수가 있을까요? 자, 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I1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 자속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속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변압기는 항상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가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죠. 회로 이론에서는 플러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변압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질이 드러납니다. 자, A 값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I1이 100일 때 I2는 마이너스 100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얘가 100이다. 그리고 요 친구는 마이너스 100이죠.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자속이 차감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회로 이론에서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를 정할 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만 판별을 한다. 허나 변압기에 있어서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를 따져줄 때는 실제적인 자속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값도 고려해서 풀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케이스 2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케이스 2는 뭐냐면 바로 똑같은 감극성 변압기인데 전류 방향이 자, 요렇게 된 거를 볼 거예요. 자, 얘가 바로 케이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요 친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